제주 시내 한 건널목입니다. 노란 옷을 입은 남성이 건널목 중간에 멈춰서더니 길을 건너던 할머니를 다짜고짜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할머니는 그대로 길에 엎어졌지만 이 남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대로 길을 건넙니다. 70대 할머니가 30대 남성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건 지난 16일 오전.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할머니는 전치 2주의 상처에도 보복이 두려워 곧바로 경찰에 신고조차 못했습니다. 30대 남성의 이른바 묻지마 폭행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횡단보도인데요. A씨는 지난 10일 이곳에서도 80대 할아버지를 폭행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녀가 SNS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목격자를 찾기도 했습니다. 육지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 살해 사건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제주에서도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여기 주변의 사람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CCTV 분석을 통해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관광객들에게도 무차별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일 한 버스 정류장에서 맞닥뜨린 10대 관광객을 폭행하고 사흘 뒤에는 한 마트 주차장에서 30대 관광객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피의자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일삼는 등 그 행위가 중대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를. 경찰은 피해를 입을 경우 빠른 수사를 위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2010년 서울 신정동 가정집에 침입해 40대 가장을 살해한 윤모 씨. 웃음소리를 듣고 화가 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나 자신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저와 비교돼가지고 순간적으로.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모 씨도 남들을 자기만큼 불행하게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기 따는데 열심히 살아야 동기가 불분명하고 이유 없는 적대감을 표출하는 묻지마 범죄는 범행 5건 중 1건이 살인일 만큼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누가 어디서 범죄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어 사회 전체에 공포가 전염됩니다. 처벌 강화 등 통상적인 범죄 예방책 효과가 불투명한 것도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군가를 때렸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겠다 계산을 하게 되는데 형량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실제로 신림동 사건 피의자 조 씨는 이미 3건의 전과 14건의 소년부 송치 전력이 있습니다. 소주병으로 사람을 내리쳐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혀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예방책은 미리 징후를 포착하고 전문적 교화를 하는 거란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약물을 쓸 수도 있고 전문가라면 행동치료를 할 수도 있고 갱생이 되기 전에는 사회로 나갈 수 없다라고 느끼는 제도를 운영하면 돼요. 올해 법무부 범죄예방활동엔 예산 1,400억 원가량이 책정됐는데 절반가량이 시설 운용 비용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